아이는 태어났지만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에 처할 수 있는 아이들인데 취재기자와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보건복지부 출입하는 황혜린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자, 황 기자, 먼저 태어났는데 출생신고가 안 된 아이들. 이 숫자랑은 어떻게 파악이 된 건가요? 네, 일단 병원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모두 관련 기록이 생깁니다. 예. 그렇게 8년 동안 병원에 다닌 걸로 보고된 아이들 수를요, 출생 신고가 된 아이 수로 빼면요, 2,236명, 태어는 났지만 호적에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법적 테두리 밖에 놓여진 유령 아이가 되는 셈입니다. 예, 그래서 그 2,236명, 태어는 났는데 출생 신고가 안 됐으니 관리가 안 되는 아이들이군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이 2,236명 중 샘플로 23명을 추려서 지자체에 정밀 조사를 맡겼습니다. 실제 경기도 수원에서 2명의 아이를 살해하고 유기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고요. 화성에서도 1명을 유기한 혐의가 현재 조사 중입니다. 지금 23명만, 그러니까 2,236명 중에 23명만 일단 샘플로 조사해보자 했는데 그중 3명이 벌써 확인된 것만 저렇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감사원은 2,236명 전체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태어는 났고 병원에는 기록이 되는데 왜 출생신고가 안 되는 겁니까? 병원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다 자동적으로 출생신고가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보시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에서 아이가 태어나면 무료로 예방접종을 합니다. 이 기록을 가지고 임시 신생아 번호란 게 나옵니다. 그러면 정부는 보호자 정보, 그러니까 이름이랑 연락처, 주민등록번호를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아이가 정식으로 법적 테두리 안에 들어가려면 출생신고가 필요합니다. 부모 같은 보호자가 출생신고를 하게 되는데요. 문제는 강제성이 없다는 겁니다. 과태료 처분은 있는데 5만 원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나는 우리 아이를 출생신고를 어떤 이유에서든 하기 싫어라고 안 하면 이 아이는 이제 기록이 안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게 법적 테두리 밖에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유령 아이가 됩니다. 근데 앞서 보면 병원에서는 그 예방접종 기록 때문에 아이에 대한 기록이 있잖아요. 우리나라 IT 선진국인데 전산으로 자동적으로 출생신고가 되게끔 이렇게 못합니까? 지금까지 그런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부는 앞서 말했던 그런 예방접종 정보를 가지고요. 당장 영아를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1달 반 정도 소요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바로 출생신고가 되도록 하는 법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요. 불행하게도 국회에서는 아직까지 논의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 법도 추진 중인 법도 문제가 있다는 말인가요? 뭐죠? 어떤 점이냐면요. 미혼모나 미성년자가 이제 아이를 갖는 경우에는 출산 사실을 알리기가 힘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료기관이 아니라 바깥에서 출산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만약에 출생 신고를 바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등록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더욱더 이런 양지가 아니라 음지에서 출산을 하는 경우가 많아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양지가 너무 의무화가 되면 오히려 음지가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출산 통보제를 추진할 때 출산 통보제라는 거는 앞서 말했던 이제 의료기관에서 태어난 아이들을 모두 출생 신고를 하는 건데요. 산모가 익명으로 병원을 이용할 수 있는 출산보호제가 병행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같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2,200여 명의 이야기였습니다. 황혜린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